지금까지 당신은 인생에서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열심히 일했고 성과를 냈으며 책임을 다했고 희생도 감수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40대, 50대가 된 당신 마음속에는 조용하지만 끈질긴 목소리가 들립니다. 이게 전부일까? 칼 융은 이러한 느낌이 우연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인생 후반부가 보내는 부름입니다. 그리고 그 부름에 응답하기 위해 해야 할 일은 단 하나뿐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정반대 방향으로 도망칩니다. 오늘은 그 단 한 가지와 왜 당신이 그것을 어렵게 만드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인생의 전반부는 건설 현장과 같습니다. 당신은 그 위에서 끊임없이 일하고 끊임없이 성과를 내고 삶의 돌멩이 하나, 층 하나, 책임 하나를 더해왔습니다. 정체성을 구축하고 경력을 쌓았으며 아버지, 어머니, 배우자, 상사, 직원, 이웃, 친구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역할들을 수행하면서 당신은 또한 착한 사람이 되려고, 기대에 부응하려고, 실망시키지 않으려고 애썼습니다. 융에 따르면 이 모든 것은 필수적입니다. 바로 이러한 것들이 인생 초기에 해야 할 일들입니다. 왜냐하면 이 시기는 외부 세계에 적응하고 사회에서 자신의 자리를 찾고 스스로 자립하는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융은 이것을 페르소나라고 부릅니다. 즉, 사회가 기대하는, 환경이 인정하는, 삶이 강요하는 가면을 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면은 처음에는 편안함을 제공합니다. 가면을 쓰고 있는 동안에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기 때문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자신의 역할이 명확하고 저녁에 집에 돌아오면 자신의 역할이 명확합니다. 불확실성도 없고 길을 잃을 위험도 없고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도 없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 가면은 얼굴에 달라붙기 시작합니다. 가면을 벗어도 그 아래에 무엇이 있는지 더 이상 알 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 그 순간 조용하지만 끈질긴 무언가가 당신 안에서 꿈틀거리기 시작합니다. 불안감, 공허함, 이게 전부일까? 라는 질문. 40대에 느끼는 그 이상한 피로감, 설명할 수 없는 숨, 막힘. 아침에 눈을 떴을 때는 모든 게 괜찮아 보이지만 내면에는 무언가 부족한 느낌. 사실 그것은 역할 피로입니다. 수년 동안 당신은 마땅히 되어야 할 사람의 역할을 연기해왔습니다. 수년 동안 타인의 기대에 맞춰 자신을 만들어 왔습니다. 수년 동안 의식적으로, 때로는 무의식적으로 그 역할 뒤에 숨어 지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당신 안의 진짜 목소리, 억눌리고 미뤄왔던 그 목소리, 수년 동안 차례를 기다려온 그 목소리가 나오려 합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를 위한 공간을 마련하기보다는 오히려 더 많은 일을 떠맡고 더 많은 걱정거리를 만들고 외부 세계에 더 집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목소리가 두렵기 때문입니다. 그 목소리가 낯설기 때문입니다. 그 목소리에 맞서는 것은 수년 동안 쌓아온 모든 것을 의심하는 것을 의미할 수 있고 그것은 용기를 필요로 하기 때문입니다. 융은 이것을 개별화라고 부릅니다. 진정한 자아를 향한 내면의 여정, 그동안 맡아왔던 모든 역할과 가면을 벗어던지는 여정입니다. 그리고 이 여정은 인생 후반기에 필연적으로 찾아옵니다. 삶이 그렇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은 자라고 부모의 역할은 변합니다. 경력은 정체기에 접어들고 성공의 공허함이 느껴집니다. 몸은 변하고 죽음에 대한 자각이 찾아옵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이 모든 것 아래에 있는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을 던지게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질문을 던지기를 꺼립니다. 답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답을 찾으려면 먼저 과거를 놓아줘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놓아주는 것은 가장 어려운 행동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융은 바로 이것을 말합니다. 인생 전반기에 쌓아 올린 것들이 가치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것들은 목적지가 아니라 도구일 뿐입니다. 인생 후반기에 진정한 의미를 찾으려면 그러한 도구들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이것은 상실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가는 시작입니다. 전반부의 무게는 당신이 짊어진 짐뿐만 아니라 놓아버리지 못하는 것에서도 비롯됩니다. 그러한 역할, 정체성, 가면들에 매달리는 것이 안전하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안전하다고 느껴지는 모든 것을 놓아버리는 것은 미지의 세계로 발을 내딛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이것을 기억하세요.
당신이 여전히 그 무게를 짊어지고 있다는 것은 약함의 증거가 아니라 당신이 얼마나 많은 것을 희생해 왔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당신은 수년간 그 짐을 짊어졌고 수년간 저항해 왔으며 수년간 조금만 덜하고 스스로에게 말해왔습니다. 바로 그 때문에 지금 당신이 피로감을 느끼는 것입니다. 모든 짐은 결국 놓아버리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융이 우리에게 상기시켜주는 것은 이것입니다. 전반부에 얻은 것이 당신을 여기까지 이끌었습니다. 하지만 같은 짐을 짊어진 채 후반부에 들어서는 것은 발전이 아니라 정체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정체되기 위해 이렇게까지 열심히 노력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왜 많은 사람들이 이 지점에서 멈출까요? 왜 내면으로 향하는 것이 그렇게 어려울까요? 왜 수년 동안 외부만 바라보고 내면을 들여다보지 않았을까요? 내면으로 향하는 것은 미지의 세계로 발을 내딛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미지의 세계는 언제나 두려움을 낳습니다. 인간의 마음은 불확실성을 싫어합니다. 통제할 수 없는 것으로부터 멀리 떨어지려 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있어 자신의 내면 세계는 삶에서 가장 불확실하고 통제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외부에서는 무엇을 해야 할지 알고 있었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행동했고, 장애물이 나타나면 해결책을 찾았고, 기대가 생기면 대응했습니다. 외부 세계의 규칙, 즉 무엇이 효과가 있고 무엇이 효과가 없는지, 어떻게 보여야 하고 어떻게 말해야 하는지를 배웠습니다. 하지만 내면에는 규칙이 없습니다. 나침반도 없습니다. 네가 잘하고 있어 라고 말해줄 사람도 없습니다. 바로 그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면으로 향하는 문 앞에 서 있지만 열지 않습니다. 대신 바쁜 일상에 숨어버립니다. 그들은 더 많은 일을 떠맡고 더 많은 책임을 지고 더 많은 화면을 들여다보고 더 많은 소음을 만들어냅니다. 그 소음이 내면의 목소리를 잠재우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소음은 단지 그 목소리를 미룰 뿐입니다. 그리고 모든 미뤄진 것들이 그렇듯 그 목소리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커집니다. 자, 생각해보세요. 나중에 할게요 라고 몇 번이나 말했습니까? 이 일이 끝나면 나 자신을 위한 시간을 만들 거예요 라고 몇 번이나 말했습니까? 은퇴하면, 아이들이 자라면, 좀 더 안정되면 이라고 몇 번이나 말했습니까? 그리고 그 순간이 실제로 왔습니까? 아닙니다. 그 순간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은 당신이 내면으로 향하기로 결심할 때 찾아옵니다. 융에 따르면 인생 후반기에 겪는 대부분의 위기는 외부 환경이 아니라 바로 이러한 내면의 미루기에서 비롯됩니다. 사람이 자신의 내면 깊숙한 곳을 마주하는 것을 미룰수록 그 깊숙한 곳은 더욱 가혹하게 되돌아옵니다. 때로는 질병으로, 때로는 갑작스러운 관계의 위기로, 때로는 모든 것이 무의미하게 느껴지는 오랜 고통의 시기로 말입니다. 이것은 벌이 아닙니다. 이것은 삶이 당신에게 보내는 경고입니다. 융은 이를 내면의 부름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부름은 거부할수록 더욱 크게 되돌아옵니다. 그렇다면 내면으로 향한다는 것은 정확히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자기 자신으로부터 도망치는 것을 멈추는 것을 의미합니다. 수년 동안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라고 말하며 외면해왔던 감정, 자신의 여러 면모, 욕망들을 판단하거나 방어적으로 굴거나 억누르지 않고 직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융의 그림자 개념이 등장합니다. 그림자는 무의식 속에 숨겨둔 모든 것입니다. 억누른 분노, 인정하기 두려워하는 취약성, 나에게 어울리지 않아 라고 말하며 묻어둔 욕망, 이기심이라고 낙인 찍어 침묵시킨 욕구들 말입니다. 흥미롭게도 그림자에는 당신이 나쁘다고 인식하는 것들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기쁨의 일부가 숨겨져 있고 창의력이 잠들어 있으며 진정한 용기가 당신도 모르는 사이에 기다리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림자를 무시한다고 해서 그림자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더욱 강해집니다. 그림자의 빛을 덜 비출수록 어둠 속에서 그림자는 더욱 커져만 갑니다. 그리고 그림자가 커질수록 보이지 않는 실을 통해 무의식적으로 당신을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왜 자극을 받았을 때 그렇게 격렬하게 반응하는지 이해할 수 없고, 왜 어떤 사람들은 당신을 그토록 괴롭히는지 설명할 수 없으며, 왜 당신의 결정들이 항상 같은 악순환으로 이어지는지 알 수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은 통합되지 않은 그림자의 징후입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내면의 질문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 질문을 하지 않고서는
겉모습이 아무리 변해도 내면의 악순환은 그대로이기 때문입니다. 융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면으로 향하는 데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곳에서 당신은 위대함과 그림자를 모두 발견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둘은 분리될 수 없습니다. 당신의 위대함은 그림자를 인식한 후에 나타납니다. 진정한 자유는 당신의 빛과 어둠, 즉 당신 자신의 모든 모습을 볼 수 있을 때 시작됩니다. 인생 후반기는 바로 이러한 보는 행위가 가능한 시기입니다. 더 이상 무엇을 증명할 필요도 없고 모든 것을 알 필요도 없습니다. 어쩌면 처음으로 당신은 진정한 자신을 드러낼 충분한 시간과 성숙함을 갖게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내면의 질문은 당신을 약하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당신이 남은 인생을 쌓아 올릴 수 있는 가장 견고한 토대를 제공합니다. 그리고 아마도 당신이 지금까지 내면을 들여다보는 것을 피해온 가장 깊은 이유는 이것일 것입니다. 당신은 내면에서 무엇을 발견하게 될지 두려워합니다. 후회와 마주하는 것이 두렵고 헛되이 보낸 세월을 마주하는 것이 두렵고 그때 다르게 행동했더라면 좋았을 텐데 라고 생각하는 순간들이 두렵습니다. 하지만 융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면에서 발견하게 될 것은 판단해야 할 과거가 아니라 이해되기를 기다리는 이야기라고. 그리고 모든 이야기는 읽힐 때 비로소 의미를 얻습니다. 무시된 이야기는 당신이 깨닫지 못하는 사이에, 당신이 허용하지 않는 사이에 조용히 당신을 형성해 나갑니다. 이제 의미 위기의 진짜 원인을 살펴보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위기의 원인을 잘못된 곳에서 찾고 잘못된 곳에서 찾기 때문에 잘못된 해결책을 택합니다. 40대에 느끼는 깊은 공허함, 아무것도 나를 만족시키지 못한다는 느낌,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는데도 무언가 부족하다는 느낌. 대다수의 사람들은 이 공허함의 원인을 자신 밖에서 찾습니다. 직장을 바꿔야 할까? 도시를 옮겨야 할까? 관계를 바꿔야 할까? 새로운 취미를 가져야 할까? 휴가를 가야 할까? 돈을 좀 더 벌고 더 큰 집을 사고 좀 더 유명해지면 어떨까? 라고 생각하며 계속해서 외부의 공허함을 쫓습니다. 하지만 그 공허함은 채워지지 않습니다. 문제는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융은 이를 아주 명확하게 설명합니다. 아무리 외부를 채워도 내면의 공허함은 그 근원에서 계속 흘러나오고 그 근원이 막히지 않는 한 멈추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진실은 이렇습니다. 인생의 전반부에는 자신의 역할, 성취, 그리고 타인의 기대에 너무 깊이 몰입한 나머지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조차 모르게 됩니다. 아버지라는 역할에 얽매여 자녀의 필요에 맞춰 삶을 꾸려나가다 보면 자신이 누구인지, 무엇이 진정으로 자신을 채워주는지, 어떤 순간들이 삶의 의미를 부여하는지 잊어버리게 됩니다. 커리어 리더라는 역할에 매달리고 외부의 인정으로 성공을 가늠하다 보면 내면의 진정한 목소리가 무엇을 말하는지 듣지 못하게 됩니다. 강한 사람이라는 역할에 갇혀 취약함을 약점으로 착각하다 보면 진정한 감정을 너무 깊이 묻어버려 스스로도 더 이상 그 감정에 다가갈 수 없게 됩니다. 그러다 어느 날 그 모든 역할들이 끝나거나 의미를 잃거나 의문이 들기 시작합니다. 아이들은 자라고 부모의 역할은 변합니다. 경력의 정체기가 찾아오고 성공 뒤에 숨겨진 공허함이 느껴집니다. 은퇴가 가까워지면서 자신의 정체성 대부분이 무엇을 했는가에 기반해 구축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모든 역할 뒤에 당신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오랫동안 자신이 누구인지 스스로에게 묻지 않았기에 이 질문에 직면했을 때 당황스러움을 느낍니다. 융은 이를 심리적 죽음이 아니라 재탄생의 문턱이라고 표현합니다. 다소 극적인 표현이지만 그 문턱에 서 있는 사람들은 압니다. 그 문턱에 서는 것은 진정 죽음과 같습니다. 옛것이 사라지고 새것이 아직 형체를 갖추지 못한 그 과도기에 머무르는 것은 숨막힐 듯 답답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답답함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움츠러듭니다. 과거의 역할에 더욱 매달리고 더 많은 통제력을 행사하려 애쓰며 외부 세계에 더욱 집중합니다. 왜냐하면 그 문턱을 넘는다는 것은 미지의 세계에 항복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항복이라는 것은 당신이 인생의 전반부에서 배워본 적이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당신은 저항하고 싸우고 버티는 법을 배워왔습니다. 하지만 의미의 위기 속에서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더욱 버티는 것이 아니라 놓아주는 것입니다.
놓아준다는 것은 더 이상 당신에게 맞지 않는 정체성, 더 이상 당신의 현실을 반영하지 않는 역할, 더 이상 당신에게 만족감을 주지 못하지만 습관적으로 고수하는 기대들을 내려놓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무책임이 아닙니다. 이것은 성숙입니다. 진정한 성숙은 모든 것을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놓아줘야 할지 아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의미의 위기가 발생하는 진짜 이유입니다. 당신은 놓아주는 법을 모른 채 성장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당신은 낡은 정체성을 짊어진 채 새로운 삶을 건설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낡은 구조를 허물지 않고는 새로운 것을 만들 수 없습니다. 융의 개성화 과정은 바로 이러한 허물기와 재건을 설명합니다. 그리고 이 과정은 고통스럽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 고통은 벌이 아니라 변화의 대가입니다. 의미의 위기는 끝이 아닙니다. 그것은 초대입니다. 당신 삶에서 가장 깊고 가장 진실하고 가장 특별한 시기의 시작으로 이끄는 부름입니다. 이 부름을 듣기 위해 당신이 해야 할 일은 잠시 밖으로 뛰쳐나가는 것을 멈추고 그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뿐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기억하세요. 의미의 위기를 겪는 것은 실패가 아닙니다. 오히려 이러한 위기를 느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당신 안에 무언가가 아직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감정을 잃고 무감각해지고 오직 생존만을 위해 프로그램된 사람은 의미의 위기를 경험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경험합니다. 당신 안에는 당신이 더 나은 삶을 누릴 자격이 있음을 아는 목소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목소리는 억눌려 있을 수도 있고 지쳐 있을 수도 있고 오랫동안 무시되어 왔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는 여전히 거기에 있습니다. 여전히 당신과 함께 있습니다. 여전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융이 우리에게 가장 상기시켜주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의미는 외부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면에서 발견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발견에 필요한 것은 돈도, 시간도, 적절한 환경도 아닙니다. 필요한 것은 오직 자신에게 솔직해지기로 결심하는 것뿐입니다. 그 결심은 의미의 위기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삶의 시작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 단 한 가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 한 가지는 당신 인생 후반부를 무의미한 반복으로 만들 수도 있고 당신 인생에서 가장 깊고 진실하며 특별한 시기로 이끌 수도 있습니다. 인생 후반부에 당신이 해야 할 단 한 가지는 바로 이것입니다. 자신과 솔직한 만남을 갖는 것입니다. 말하기는 쉽고 이해하기도 쉽습니다. 하지만 실천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솔직한 만남이란 수년 동안 어둠 속에 묻어두었던 모든 것들을 한자리에 놓고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라고 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후회, 미뤄왔던 것들, 포기했던 것들, 억눌렀던 욕망, 그리고 수년 동안 마음속에 담아두었던 답을 찾지 못한 질문들과 함께 말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지점에서 물러섭니다. 그 자리에 앉는 것이 위험하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 자리에서 무엇을 마주하게 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미지의 것은 언제나 두렵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은 기억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당신을 기다리는 것은 법정이 아닙니다. 당신을 심판하거나 비난하거나 과거를 들춰내는 목소리가 아닙니다. 그 테이블에서 당신을 기다리는 것은 당신의 가장 오래된 친구이자 당신이 수년 동안 외면해온 바로 당신 자신입니다. 칼 융은 무의식을 의식으로 끌어올리지 않으면 무의식이 당신의 삶을 지배하게 될 것이고 당신은 그것을 운명이라고 부를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것이 내 운명이야 라고 몇 번이나 말했습니까?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라고 몇 번이나 말했습니까? 너무 늦었어. 바꿀 수 없어. 항상 이랬어. 라고 몇 번이나 말했습니까? 이 모든 말은 진실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당신의 무의식이 만들어낸 문장들입니다. 무의식이 통합되지 않고 인식되지 않고 드러나지 않으면 무의식은 당신을 대신해서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말의 언어는 운명의 언어입니다. 변할 수 없는 것의 언어입니다.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의 언어입니다. 하지만 그 어떤 문장도 당신의 것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당신이 수년 동안 내면화해온 한계의 목소리, 억압된 경험, 통합되지 않은 그림자의 목소리입니다. 그리고 그 목소리를 바꾸는 방법은 그것과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억누르려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 목소리를 무시하라는 게 아닙니다. 그 목소리를 바꾸는 유일한 방법은 그 목소리를 직시하는 것입니다. 직시한다는 것은 그 목소리를 인식하는 것이고
인식한다는 것은 이해하는 것이며 이해한다는 것은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은 자유입니다. 자신과 진솔한 만남을 갖는 사람은 더 이상 남은 인생을 자동 조종 모드로 살지 않을 것입니다. 매일 아침 오늘도 똑같겠지 라고 생각하며 눈을 뜨지 않을 것입니다. 어떤 자극을 받았을 때 왜 그런 자극을 받았는지 더 잘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결정을 내릴 때 다른 사람의 목소리가 아닌 자신의 목소리를 듣게 될 것입니다. 삶에 누가 들어올 수 있는지 결정할 때 다른 사람의 승인을 필요로 하지 않을 것입니다. 자신을 아는 사람은 자신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믿는 사람은 삶을 일련의 반응이 아니라 의식적인 선택의 총체로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자신과의 만남을 가질 수 있을까요? 달력에 회의처럼 적어두는 것도 아니고 책을 읽거나 세미나를 듣는 것도 아닙니다. 이 만남은 조용히 앉아 있을 때 이루어집니다. 사람들로부터 잠시 벗어나 소음을 차단하고 화면을 내려놓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 내가 진정으로 느끼는 것은 무엇일까? 내가 진정으로 믿는 것은 무엇일까? 이 질문들은 간단해 보입니다. 하지만 수년간 묻지 않았던 이 질문들을 처음으로 던지는 순간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흔들립니다. 때로는 눈물이 흐르고 때로는 긴 침묵이 흐르기도 합니다. 때로는 모르겠어요 라는 대답이 나올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모르겠어요 라는 대답조차 그 자체로 솔직함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수년 동안 아는 척하며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에 대한 답이 있었고 모든 상황에 대한 반응이 있었으며 모든 기대에 대한 응답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진정으로 당신 내면의 것을 알고 있었을까요? 자신과의 솔직한 만남이란 바로 그 질문을 던질 용기를 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용기만이 당신 인생 후반부를 전반부보다 훨씬 더 깊이 있고 훨씬 더 현실적이며 훨씬 더 당신만의 것으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아마 지금쯤 당신은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 라는 목소리를 듣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바로 그 질문이 그 만남의 첫걸음입니다. 어떻게 라고 묻는다는 것은 당신이 준비되었다는 신호입니다. 준비되었다는 것은 완벽하다는 뜻도 아니고 모든 것을 안다는 뜻도 아닙니다. 그저 시작할 의지가 있다는 뜻입니다. 융의 개성화 여정은 거창한 깨달음의 순간으로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작고 조용한 내면의 움직임에서 시작됩니다. 아침 커피를 마시며 문득 떠오르는 질문일 수도 있고 오랫동안 미뤄왔던 고백일 수도 있습니다. 혹은 이제 그만 나 자신에게 솔직해져야겠다라는 조용한 결심일 수도 있습니다. 그 결심은 사소해 보일지 모르지만 당신 인생의 방향을 바꾸는 가장 중요한 결정입니다. 자신에게 솔직해지기 시작하는 순간 외부 세계에 휘둘리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삶은 당신에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당신이 선택하는 것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변화는 어떻게 일어날까요? 당신은 스스로와 진솔한 만남을 갖고 내면으로 향하기로 결심하고 삶의 의미를 찾는 위기의 진정한 원인을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무엇을 해야 할까요? 단순히 인식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본 후에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그리고 살아간다는 것은 구체적인 변화를 의미합니다. 융의 연구와 인생 후반기에 진정한 변화를 경험한 사람들의 경험에서 세 가지 근본 원칙이 도출됩니다. 이 세 가지 원칙은 인생을 완전히 뒤바꿀 만한 거창한 혁명이나 극적인 변화를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원칙들은 작지만 꾸준한 발걸음을 통해 일상생활에 녹아들어가는 것입니다. 첫째, 침묵을 배우세요. 간단해 보이지만 현대사회에서 침묵은 가장 희귀하고 소중한 경험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끊임없는 소음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화면의 소음, 알림의 소음, 타인의 기대라는 소음, 그리고 우리 자신의 끊임없는 생각의 소음. 이 소음 속에서 내면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습니다. 그 목소리는 여전히 말하고 신호를 보내고 무언가를 알려주려 하지만 당신은 너무 바빠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루에 10분, 딱 10분만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앉아보세요. 휴대폰도, 음악도, 팟캐스트도, 생각을 억지로 잠재우려는 노력도 하지 마세요. 그저 앉아서 마음속에 떠오르는 생각들을 관찰해보세요. 이건 명상 기법이 아니라 자기 자신과 소통하는 가장 근본적인 방법입니다.
고요함 속에서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종종 불편함입니다. 도망치고 싶고, 휴대폰을 집어들고 싶고, 뭔가 하고 싶고, 바쁘게 지내고 싶을 겁니다. 하지만 그 불편함 속에 머무르는 법을 배우면 그 밑에 무엇이 있는지 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이 바로 변화의 첫 씨앗입니다. 두 번째, 자신의 반응에 귀 기울이세요. 이 원칙은 처음에는 다소 복잡해 보일 수 있지만 사실은 매우 심오한 내면 탐구입니다. 어떤 상황이 당신을 과도하게 자극한다면, 즉 과도한 분노, 예상치 못한 눈물, 설명할 수 없는 도피 욕구를 느낀다면 그 반응은 당신에게 매우 중요한 무언가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융의 그림자 개념을 가장 실질적으로 적용한 것입니다. 당신을 가장 괴롭히는 것들은 당신이 가장 억누르고 있는 당신 내면의 측면과 공명합니다. 누군가의 자신감 넘치는 행동이 당신을 불편하게 한다면 당신 안에는 억눌린 자신감에 대한 욕망이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 경계를 설정하는 것이 당신을 화나게 한다면 당신 안에는 스스로 경계를 설정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 자유롭게 사는 것이 당신을 괴롭힌다면 당신 안에는 자유를 갈망하는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당신의 반응은 거울과 같습니다. 그리고 그 거울을 들여다보는 법을 배우는 것이 자신을 알아가는 가장 빠른 방법 중 하나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강렬한 반응을 보일 때마다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이 반응은 정말 이 순간에 필요한 것일까? 아니면 내 안에 오래된 부분과 공명하는 것일까? 대개 답은 후자입니다. 그리고 그 답을 알게 되면 당신의 반응의 힘은 약해지기 시작합니다. 더 이상 눈이 멀어 있는 것이 아니라 볼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나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라고 묻는 대신 나는 진정 누구인가? 라고 물어보세요. 이것은 아마도 세 가지 원칙 중 가장 심오한 것일 것입니다. 당신은 평생 동안 나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이상적인 부모, 이상적인 직원, 이상적인 배우자, 이상적인 자녀, 이러한 정체성들은 사회, 가족, 문화, 그리고 기대와 같은 외부 요인들에 의해 당신에게 부여되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이러한 정체성들을 너무나 깊이 내면화하여 진정한 나의 자아는 어디에 있는가? 라는 질문 자체가 무의미해졌습니다. 융에 따르면 개성화의 본질은 바로 이 질문을 던지는 데 있습니다. 매일 아침 스스로에게 오늘 나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 라고 물어보세요. 무엇을 하고 싶은가? 가 아니라 나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 라는 점에 주목하세요. 행동은 정체성에서 비롯되기 때문입니다. 먼저 자신이 누구인지를 파악한다면 무엇을 할지는 자연스럽게 명확해질 것입니다. 처음에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라고 대답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모르겠습니다 라는 대답은 솔직하고 가치 있으며 필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오랫동안 나는 안다 라는 역할을 연기해 왔기 때문입니다. 이제 모른다는 것은 재발견의 시작입니다. 이 세 가지 원칙은 서로 독립적이지 않습니다. 침묵은 당신의 반응을 더욱 명확하게 볼 수 있도록 해줍니다. 자신의 반응을 관찰함으로써 내가 되어야 할 자아와 진정한 자아의 차이를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차이를 깨닫게 되면 변화는 더 이상 목표가 아니라 일상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과정이 됩니다. 이 글을 읽고 무언가 와닿는다면 저희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이 여정은 계속되고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더욱 깊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이 세 가지 원칙은 과제가 아닙니다. 당신 자신에게, 당신 내면의 깊이에, 당신만의 현실에 대한 조용한 초대입니다. 완벽하게 실천할 필요는 없습니다. 시작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변화는 거창한 행동이 아니라 매일 반복되는 작고 진솔한 행동들로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 오신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이 여정은 쉽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들여다보고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오랫동안 짊어져 온 무게에 맞서는 데에는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 용기를 보여주셨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보고 이해한 모든 것이 어디로 이어질까요? 답은 단 한 단어, 바로 통합입니다. 인생 후반기는 상실이 아닙니다. 이 문장을 다시 읽어보세요. 상실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사람들, 특히 40대와 50대에 접어들면 인생을 무언가가 끝나고 뒤에 남겨지고 더 이상 불가능해지는 시기로 보기 시작합니다.
젊음은 사라지고 에너지는 줄어들고 기회는 지나갑니다. 이러한 관점으로 인생 후반기에 접어들면 그 또한 상실로 경험하게 됩니다. 하지만 융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융은 인생 후반기는 전반기의 연속이 아니라 통합의 시작이라고 말합니다. 전반기는 바깥으로 향하는 데 시간을 보냈습니다. 증명하고 승리하고 건설하고 성장하고 확장하는 것. 언제나 더 많이, 언제나 더 멀리, 언제나 더 높이. 이 여정은 필수적이었고 오늘날의 당신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시점에서는 이 여정의 방향을 바꿔야 합니다. 바깥으로 향하는 것이 아니라 안으로, 확장이 아니라 심화로 말입니다. 그리고 그 방향 전환의 순간이 바로 통합이 시작되는 순간입니다. 통합이란 무엇일까요? 통합이란 자기 자신과 완전히 화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신의 빛과 그림자 모두와 강점과 약점 모두와 성취와 포기 모두와 사랑하는 사람과 미워하는 사람 모두와 화해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둘 다 당신의 일부이고 그 부분을 거부한다고 해서 그것들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단지 계속해서 그들과 싸우는 것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융이 개성화라고 부른 과정의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분열된 사람이 아닌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온전한 사람이 된다는 것은 완벽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온전한 사람은 자신의 결점을 받아들이고 그림자를 인식하며 약점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은 더 이상 자신을 숨기는데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더 이상 내 진실이 드러날까봐 두려워하며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습니다. 그 에너지는 자유로워집니다. 그리고 해방된 에너지는 인생 후반부를 전반부보다 훨씬 더 활기차고 깊고 의미 있게 만듭니다. 융은 말년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인생에서 가장 위대한 발견은 외부 세계에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내 내면 깊은 곳에서 발견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발견 후에 찾아온 침묵은 외부에서 얻은 그 어떤 것보다 더 가치 있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수년 동안 당신은 외부에서 무언가를 찾았습니다. 인정, 의미, 행복, 정체성을 찾아 헤맸습니다. 때로는 그것들을 찾기도 했지만 그 발견은 결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외부의 모든 것은 일시적이기 때문입니다. 시장은 변하고 관계는 바뀌고 역할은 끝나고 몸은 늙어갑니다. 하지만 내면이 통합된 사람은 외부 조건에 구애받지 않는 토대를 찾았습니다. 그 토대가 흔들리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세상에 흔들리지 않는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 토대는 영구적입니다. 왜냐하면 그 토대는 외부에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 내면에서 쌓아 올린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묻겠습니다. 이 발견을 하기에는 너무 늦었을까요?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문은 40대, 50대, 60대, 심지어 70대에도 열려 있습니다. 왜냐하면 개성화는 나이와 상관없기 때문입니다. 개성화는 성숙도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숙도는 바로 지금 당신 안에 내재되어 있습니다. 수년간의 경험, 고통에서 얻은 교훈, 상실의 공허함, 그 모든 것 뒤에는 지혜가 축적되어 있습니다. 그 지혜를 보기 위해서는 그저 그것을 향해 나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가면이 벗겨지고 그림자가 통합되며 진정한 자아가 드러납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의 순간 삶은 완전히 다른 빛으로 환하게 밝아집니다. 더 이상 외부의 인정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내가 충분히 괜찮은 사람일까? 라고 자문할 필요도 없습니다. 타인의 기대에 부응할 필요도 없습니다. 자신의 자리에 굳건히 선 사람은 타인의 자리가 필요 없기 때문입니다. 갑옷이 아닌 명료함, 반응이 아닌 선택, 단순히 생존하는 것이 아닌 진정한 삶. 이것이 바로 통합이 당신에게 주는 선물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것을 받아들이기로 선택한다면 이것이야말로 인생 후반기에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면서 마음속에 무언가 움직였다면 댓글에 나는 내 인생의 반쪽을 선택한다 라고 적어주세요. 단순히 한 문장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 자신에게 하는 가장 진솔한 약속입니다. 영상은 여기서 끝납니다. 저희를 후원하고 싶으시다면 가입하기 버튼을 클릭하여 멤버십에 가입해 주세요. 감사합니다.